지금 비트코인 상승? 저는 여기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불장 시작될 것 같다고 심리적으로 난리가 났죠.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들 환희에 차서 추격 매수할 때 저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서 진짜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들어가는 게 위험한가? 여러분, 지금 나오는 상승 차트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요, 클래리티 법안 같은 규제 압박과 중동발 전쟁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악재가 반영됨에도 상승 차트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냥 모래성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주봉에서 볼 수 있는 하단 채널, 이것을 마감하지 못하고 일으키는 상승은요, 결국은 여기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저점 갱신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결국은 이건 사람들의 포모를 자극해서 물량을 넘기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곳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무지성 매수는 도박이고요. 비트코인 현재 계속해서 박스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대응해야 될 방안 하나, 그 다음 우리가 적절하게 이 트리거를 발동시키고 아래에 있는 60K의 유동성을 먹고 큰 반등을 올릴 수 있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주말 포지션 제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저는 아래 구간,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후로 30.18%의 수익을 냈고 이 이후로는 아직까지 아무런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관망 중이라는 뜻이고요. 방향성을 어떻게 보냐? 결국에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이니 당연히 상승은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명확하게 보는 두 가지 반등 자리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왜 이곳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냐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갔고 정확하게 해당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기 전 익절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왜 롱을 계속 가져가지 않았냐? 일찍이 전량 익절을 했냐? 쫄았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보시고 이걸 못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구간은요, 정확하게 반등한다는 우리가 트리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아래쪽에서의 개미 털기에 당할 수 있는 장입니다. 결국은 이런 반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개미 털기가 나오고 있고 이날 자체는 제가 뭘 보고 들어갔죠? 옵션 만기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자, 옵션 만기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옵션 만기까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승분을 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5시 이후로 옵션 만기가 풀렸을 때 매도 압력이 떨어지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강력한 되돌림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되돌림 구간까지 와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거짓 상승 제발 속지 마세요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렸고 실제로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도 제가 남기는 매매 일지들 모두 공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을 봤으면 봤지 손절을 보지는 않았을 거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겠죠. 자, 그러니 혹시나 이런 제 실시간 매매 일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댓글 보시고 신청 버튼 누르시고 수익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뭔지 관점부터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두 가지 시나리오는요, 우리 주봉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봉에서는 두 가지 추세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선, 그 다음 코로나와 이번 패닉셀을 제외하고 모든 저점을 방어해준 하단 추세선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저번 주에 어떤 관점을 드렸냐.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캔들이 이 주봉의 하단 채널, 저점을 지켜주는 채널에서 상승이 올라와야 된다. 하지만 이곳에서 시작을 하지 못하고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방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 하나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1시간봉에서 볼 수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죠? RSI의 저점은 올라가고 CPI 효과로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장을 가져갔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FEG를 동반하면서 아래 구간에서 강력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또 한 번의 반등 자리가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옵션 만기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되돌림 구간에서부터 상승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상승분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없었다면 저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아직까지는 관망 중에 있습니다. 왜냐? 4시간 봉을 봤을 때 현재 일목구름에서 상단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일목구름의 특징은 이렇게 두께가 두꺼울 때는 지지저항이 세기 때문에 캔들이 뚫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저항이 얇을 때는 캔들이 굉장히 뚫기 수월한 지지저항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주말장이라고 한들 이러한 장에서 이렇게 얇은 구간도 뚫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정도의 양봉에도 결국 뚫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의 상승이 완전한 상승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안에서의 단기적인 단기 매매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65.2K를 이탈했을 때는 60K 저점을 따는 시나리오, 이 반등 시나리오를 기대하면서 이 아래에서 57에서 59K 이 라인에서부터 저점을 따고 그 다음 RSI에서 다시 한번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두 번째 말씀드려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 자, 우리 최근에 악재들이 조금 많이 겹쳤습니다. 자, 트럼프 랠리라고 한 이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면서부터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악재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의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이런 악재가 있었고 트럼프의 위법 판결 그리고 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나오고 나서도 이런 장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모두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반영 된 장이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하고 풀 매수를 갈기시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 이런 악재가 모두 들어왔는데 결국 이 악재가 여러분 결과가 나온 해소된 악재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해소되는 순간 우리에게 상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전쟁의 대포 한 발이 되는 순간 악재로 날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이런 해소 갈등 요소를 안고 지금 우리가 풀매수를 넣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 안에서 나가는 첫 번째 단기 매매 자리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 옵션 만기로 인해서 상승분을 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옵션 만기가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위험하게 베팅할 필요는 없다. 이번 반등장에 가져갈 시드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자리에서 굳이 손절을 더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 이슈들까지 체크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타점에 대해서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리딩이 아닌 매매 일지로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 증명까지 완벽하게 모두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장에서 개미 꼬시기 유형에 등장하는 차트들 많이 따라가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남겨드리는 매매 일지 모두 보실 수 있도록 들어오는 링크 모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아래 보시면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라는 구독, 좋아요는 남겨주셔야 되고 아래쪽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 반등장에서도 지금 다시 내려오고 뭔가 횡보장을 가져가고 있죠.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수익 나오는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포지션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포지션이 조금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는 뭐가 나온다? 40K, 50K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40K, 50K를 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자, 우선은 이 전장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전 장을 봤을 때 우리 이전 장 같은 경우 이렇게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면서 어떻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채널을 만들어주고 개미들을 털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럴 때 딱 어디서부터 채널을 부수는 효과를 가져왔냐? 바로 여기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보시면요. 채널을 모두 채우지 않고 두 번의 개미 털기, 이 저점 털기를 통해서
딱 여기서부터 저점을 만들지 않고 상승을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요? 유동성을 흡수하고 간 겁니다. 우리 개미들의 저점을 털어버리고 이 물량을 가지고 올려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어디다? 그 문제의 60K 매물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모인 구간을 저는 이번에도 털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구간 같은 경우를 이번에 털어버린다면 자, 이런 저점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R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저점이. 이게 뭔가요?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뭐다? 굉장히 세고 이전 일봉의 저점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으므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 강력한 V자 반등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추가 근거로는 이전 장 똑같이 볼 수 있겠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구간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 해킹 사건부터 정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아래쪽에 개미 털기를 통해서 개미들이 이 저점을 완벽한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 왜냐? 저점에서 들어갔는데 개미가 한번 시기 털렸죠. 자, 그러면 와, 개미도 털었고 이건 진짜 완벽한 저점이다. 그럴 때 내가 이 저점이 다시 생기더라도 이전에 털면 된다. 하지만 이 저점 털기에서 개미들 살아남았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 손절가를 터트려버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강력한 3중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간에서도 저점을 갱신한다면 바로 크게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우리가 2장과 2장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들 여러 가지 기관 자금들이 확실하게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ETF고 뭐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줄 강력한 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ETF나 여러 가지 법안들, 기관 자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이 공식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적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벽하게 우리가 풀매수를 넣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박스권 안에서 제가 아까 그려드린 박스권이 기억나시죠? 이런 박스권 안에서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어떡하나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이번 매수 자리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 지점이 나왔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는 이전 71K 이런 라인들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반락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단기 매매를 봐야 되고 만약 71K 같은 경우를 살짝 넘어서 누르고 올라간다면 여기에서는 단기 반등 자리를 먹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자, 여기선 관점을 변경해서 맞으면 다시 내려오는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00%고요. 여기는 100K까지 갈 수 있는 상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열의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응축되지 않은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분은 반드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단기적인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래쪽에 지금 청산 물량이 가득히 있습니다. 67.5K죠. 67.5K가 여러분들이 어딘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67.5K를 한번 제가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는 이번 저점,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전에 박스권을 그리던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첫 번째로 다이버전스가 생겼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여러분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일목구름의 상단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 분들 자, 여기서 털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현재 1시간 봉의 2평도 넘기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 4시간 봉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목구름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니 이런 구간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자리를 보셔야 된다. 근데 4시간 봉의 일목을 타파하면서 1시간 봉의 202평까지 타파해 준다면 이런 FEG의 4단까지 우리가 이전에 넘지 못했던 하단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단기 반등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던 건 나스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높은 지수로 지금 반등을 가져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을 봤을 때 우리가 4시간 봉으로 보면요. 처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넘지 못하던 이 고점 추세를 넘어줬다. 하지만 날봉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자, 아래에 있는 이 일목구름의 하단에서 막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월요일 날 여기를 완벽하게
넘어줘야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스닥의 지지를 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나스닥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주봉으로는 넘지 못한 차트를 보이고 있고 주봉에서 일목구름과의 이격이 크다. 일목구름은 이격을 차트와 함께 자꾸 붙이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횡보를 만들면서 붙일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놓더라도 우리가 하락세가 조금 더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트코인의 추가 머리채를 잡고 내려가는 하락에도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시간 봉을 봤을 때 나스닥의 일목구름 하단과 상단은 모두 뚫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냥 이곳은 헐겁게 뚫려버릴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크게 떨어지는 낙폭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관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박스권을 향해서 만들고 가고 있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이 해당 지지 매물대와 이전 저점으로 보이는 이곳에서의 매물대 지지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들을 찍고 박스권 안에서 놀거나 혹은 나스닥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되돌아오는 자리가 분명하고 그럴 때는 주봉에 한해서 눌림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 주봉에 눌렸을 때는 강력한 반등 타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유동성을 먹고 간 이런 상승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100K를 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봐야 된다. 하지만 이런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오면서 60K를 터는 무빙을 보인다면 강력한 일봉 다이버전스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그리면서 우리가 100K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스터디룸 보면서 실시간으로 시가 호가창 보면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점 잘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 이상한 곳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되는 장을 보고 따라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포모를 느껴야 될 것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인내심 있게 잘 참고 내 자리가 오고 내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 추격 매수보다는 내가 정확한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차트 선생 정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